한 70대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로 곧장 향합니다. 그리곤 직원에게 10,000원 지폐 한 장을 꺼내며 땡땡 담배 이렇게만 짧게 내뱉었습니다. 직원은 담배를 꺼내 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5,000원. 70대 남성은 그건 반말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이 직원은 네가 먼저 반말을 했잖아 라며 말을 했고, 이후 손님들이 들락거리는 상황에서도 20대인 직원과 70대인 손님 사이에선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면 서비스 연구소의 맛보다입니다. 여기서 맛보다는요, 마주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국에는요, 700에서 1000만여 명의 서비스 응대 근로자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분야와 대면 접촉의 그 빈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마주보고 고객과 또 손님과 응대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면 서비스 연구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도 해보고요. 일하는 서비스 근로 응대자분들이 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바로 그걸 한번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객 응대 방법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이걸 주로 다루진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사건은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에서 주된 문제점이 바로 반말입니다. 20대 직원과 70대 손님 사이에 그러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결과가 정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제 결과는요, 모욕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벌금형으로 한 50여만 원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항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3자의 그 인지 여부가 이 모욕죄의 큰 판가름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계신 분들 중에 다중이 있는 곳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신다면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허나 대면 서비스 연구소에서 이 맛보다가 다루고자 하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문제점이 정말 확고히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고를 해서 법적인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실제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크게 반말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법은 이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은 또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앞선 사건에 대한 잠깐의 분석은 좀 필요하겠죠? 어떤 분야든지 우리는 반말하는 손님, 고객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말이라는 건요, 시종일관 반말로만 일관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원래
반말을 섞어서 하시는 사람도, 섞어서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뭅니다. 정말 시종일관 반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싸우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극히 만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주치는 반말은요, 대화 속에서, 그리고 어떤 주문과 확인과 설명과 요구사항들이 생겼을 때 중간중간에 섞여 나옵니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은요, 베테랑들은 좀 유연하게 넘어갑니다. 즉,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보다는요, 이제 정말 손님을 응대하시는 분들, 또 대면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 이제 막 일을 하신 분들, 그리고 대면 서비스 연구소에서 지금 다루는 방법은 좀 보편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 그 내용들을 조금은 수월하게,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말로 일관하는 사람은 아까 신고를 해야 한다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분 정말로 신고를 하지 마시고요. 극한의 상황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앞선 사건과 같이 그냥 너무 짧게 반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 자,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객한테 친절하지 않았어도 일반적으로 하시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해드릴까요? 뭐 찾으세요? 자, 여기서 반말하는 분 나타났다. 여러분도 짧게 말씀을 하십시오. 네, 예, 아니요. 즉, 반말로 나한테 화살이 꽂혔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맞서서 하는 것보단 최소한의 응대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완전히 간소화시키고 빠르게 처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즉, 아, 무례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무례하진 않겠지만 아주 짧게 간단하게 빠르게 너를 해치울 거야. 밀어낼 거야. 마무리시킬 거야. 여러 사람을 만날 겁니다. 정말 극히 간혹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네. 쓰레기가 있고 먼지가 떨어져 있으면 빨리 치우는 게 답입니다. 맞대응하는 것보단 빨리 치우세요. 단, 할 건 하십시오. 짧게. 여기요. 네. 인사도 힘을 빼십시오. 아니면 안 해도 좋겠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정작 필요한 고객이 나타날 때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사는요, 끝인사가 첫인사의 몇 배는 중요합니다. 엽기로 세서 죄송하지만 나름 글을 써서 책도 조금 내봤고요. 한 권이지만 다른 한 권은 내기 직전에 답보 상태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첫 장에 항상 제가 넣었던 이야기는 바로 인사입니다. 특히나 끝인사는 첫인사의 몇 배 더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무례하더라도 인사는 그래도 하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반말을 하면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 돈을 벌어주는 사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하다가 반말을 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꼭 접점이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타인, 친구나 동료들, 또 선후배, 그렇죠. 친구라기보다는 선후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무례함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애매합니다. 내가 표현하기도 애매하고요. 그거를 캐치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분야가 참 다양하죠. 병원도 있고, 전화센터도 있고, 판매, 외식업, 영업직, 다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대면 서비스거든요. 이곳에서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 뭐 때문에 왔는데요. 아니면 이런 색 다른 거 있어요? 이 물건 또 다른 거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것 좀, 이렇게 말을 줄이거나 더 다양한 표현으로 말을 짧게 끝냅니다. 사실 반말이라기보단 말을 짧게 끝낸다는 게 좀 가깝지만, 평소에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히 매우 무례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말이 잘 튀어나올 거고요. 자, 이럴 때 서비스 응대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일단 한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앞선 짧게 빨리 끝내는 것보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선. 무언가를 갖다 줘야 하고, 확인해 줘야 하고, 얘기가 계속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무례한 사람들한테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그것보단 여러분들이 다른 고객한테 응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잘라내셔야 돼요. 즉, 단답으로 좀 가셔야 합니다. 똑같이 반말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이즈를 찾았어요. 고객이 이 사이즈 말고 좀 다른 사이즈, 스몰, M? 그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품 설명도 하고 이게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듣는 순간, 어느 정도 순간마다 이 사람이 말이 좀 짧네, 다소 좀 무례하네. 그럼 여러분 할 것만 하시면 돼요. 마음의 상처 받을 게 절대 아닙니다. 허나 고객도 마음에 들어 하고, 또 이거 입어보고 재질은 뭐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 하면 그럼 평소대로 설명도 해주시고, 정말 잘 어울리는지도 봐주시고, 베테랑 분들은 아시잖아요. 손님 표정 보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신상인데요. 이게 좀 더 색감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맛보다가 영업 관련도 당연히 설명해 드릴 텐데 그때 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고수분들이 다루는 이야기보단 조금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무례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도 딱 할 것만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흔쾌히 또 시원하게 물건을 잘 사질 않습니다. 또는 무언가 잘 결제도 하지 않죠. 그럴 땐 최소한의 확인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끝인사는 힘 빠지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래도 첫인사처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말투 속에 반말이 섞여 있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상당히 좀 우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양 있고 겸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투 속에 이미 자신이 시소의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포인트가 있은 상태에서 나갔다? 다시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어디 가서 좋은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할 정도만 하시고 끝인사는 정말 확고히 확실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간치 정도의 팁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이 반말이라는 거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마음을 어떻게 쓰셔야 돼요? 이런 상황은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다양한 방법들을 막 나열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테랑 분들, 또 이제 막 정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혼자서 일하는 사장님 분들, 직원 한 분 쓰시는 분들, 가족분끼리 일하시는 분들, 손님, 또 고객, 영업 상담, 단순한 그 질의만 하는 서비스 대면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보단 그냥 단순한 이 원리만 그래도 가지고 계신다면 실제 맞닥뜨렸을 때는 제가 볼 땐 큰 상처 없이 넘어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베테랑 분들, 아시는, 예전에 저도 아르바이트 해봐서 경험해봤던 사장님들 또는 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얘기를 안 한대요.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동만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자, 병원에 갔어요. 노인이 왔어요. 허리, 의사는, 간호사가 기분 나쁘다고, 반말하세요! 이런 병원이 있을까요? 밝은 표정의 병원은 많진 않지만, 좀 죄송스럽게도,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걸 이해합니다만, 자, 어르신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화내는, 기분 나쁘거나 상처받는 분들은 없는데, 20, 30, 40대, 이런 분들이 와서, 병원비 얼마? 주차는? 일시불. 정말 표정들이 썩습니다. 자,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까요? 아니요. 많이 해봤잖아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가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건 이건 더러운 물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가서 내가 털 수 있었을 때, 즉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하게 수월하게 진행된 후에 그때 여러분께서는 무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일을 배우고 이제 좀 일을 하는 서비스 대면에 계신 분들은 그 순간에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셨던 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짧게 단순화시키고 간결하게 하고 마무리를 조금 더 좋게 하시는 게 우선 제일 좋습니다. 또 다른 고수들의 응대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 저는 보편적인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사실 제가 더 많은 대면 서비스는 이런 곳이에요.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는 오리엔테이션처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실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앞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기본적인 것 위주로 우선 다뤄드리고, 제가 참고로 한 글을 써서 책도 냈다고 그랬죠. 뭐 전자책이긴 하지만 세상의 빛을 크게 보지는 당연히 않았고요. 그 다음에 쓴 글은 출판을 하려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책처럼 적어놨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그래도 하나씩 글을 올렸는데, 뭐 제 딴에 좀 재밌는 느낌이 뭐였냐면,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타겟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냥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내 좋아요를 눌렀을까?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답은 도사리고 있는데요.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 글을 읽고 무언가 필요성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좋아요를 눌렀겠죠. 자, 첫 시간인데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맛보다였습니다.